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들 매너 시청 부탁드립니다. BJ 유신쇼 What's up, what's up? BJ 유신쇼 Come on! 유신쇼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이런 새우젓 같은 경우를 봤나, 이런 계산동 18번지 같은 일을 봤나, 그런 BJ의 부정부패를 보신 분들은 24시간 SAJATV 사자TV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이면 가장 좋고요. 언제든지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으로 새우 젓 같을 때 제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AJATV 사자TV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제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 네, 전국에 계신 빤스를 입고 궁뎅이를 벅벅 끓으면서 코 파고 있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불금 또 지나가고 있네요. 자, 오늘 사실 뭐 코너의 요건이 안 갖춰졌습니다만은 특검에 갔다 왔으니까 또 특별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부 뉴스 브리핑. 오늘 박영수 특검의 아프리카TV 차은택 저작권료 의혹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화 배틀 뉴스 브리핑. 네,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는 사건 사고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2부는 시청자 의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부 짧고 굵게, 그리고 불멸님께서 팝콘 1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토요일 코너 미션 1000개 미션 누적 422개까지 왔습니다. 자, 방금 전에 KS님께서 8일 연속 먹쇼를 예약하셨습니다. 제가 부천 맛집을 다 순례를 할 상황이에요. 자, 콜로기님 팝콘 2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특검 갔다 왔는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자, 요게 접수증입니다. 접수증. 좀 잘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나? 큰일 났네. 어떻게 잘 보이게? 큰일 났네. 이게 좀 빛이 환해가지고. 요게 박영수 특검. 어이구. 접수증 어떻게 잘 보이나? 큰일 났네. 막은해야 되니까. 여기 밑에 보이시죠? 박근혜 정부의
고발장 유영기 제 실명 적혀 있고요. 2017년 1월 13일 직인까지 찍혔고요. 자, 이렇게 접수증이 됐습니다. 고발장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이쪽에다가 접수를 완료해서 이 접수증을 접수증을 발부받았습니다. 자, 요게 이제 고발장인데요. 네, 고발장 이게 똑같은 원본은 내가 보니까 도장을 안 찍고 제출했네. 큰일 났네. 밑에다가 저 유영기가 사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름만 박아가지고 나중에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 고발장입니다. 요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입니다. 국내 세계 최초, 월드 베스트 최초. 네. 자, 고발장에는 세 가지 사안에 대한 박영수 특검의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아프리카TV와 차은택, 문체부 저작권료 의혹. 두 번째, 방심위와 방통위, 아프리카TV 봐주기 의혹. 병무청, 아프리카TV 인기 BJ 군복무 봐주기 의혹. 세 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고발인은 인터넷 청소년 보호 시민단체 클린UCC 대표인 유영기. 자, 피고발인은 아프리카TV의 대표, 아프리카TV의 사건 관계자, 그 다음에 광고감독 차은택 및 사건 관계자, 문화체육관광부 아프리카TV 방송 유권 해석 관계자, 방송통신위원회 아프리카TV 규제 관련 관계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아프리카TV 규제 관련 관계자, 병무청 아프리카TV 인기 BJ 병역 담당 관계자, 이렇게 해서 7 분야의 피고발인이 있고요. 참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2016년 11월에 최초로 폭로를 했었죠. 그 저작권료 관련해서. 두 번째는 한국음반산업협회 회장 서희덕 당선인. 세 번째는 한국음반산업협회 아프리카TV 저작권 계약 관계자. 네 번째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아프리카TV 저작권 계약 관계자. 그리고 아프리카TV 막장방송 BJ 철구, BJ 지코, BJ 남순, BJ 세야, BJ 용르, BJ 거루. 그 다음에 참고인 6번째는 아프리카TV 군문제, BJ 철구, 개그맨 최군, BJ 창현, BJ 은우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실로 고발하니 조사하여 엄벌을 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발 사실 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아프리카TV는 방송이다라는 유권 해석을 한 것에 대한 의혹. 아프리카TV는 통신 관련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데도 방송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료 계약을 하려는 것에 대해 차은택, 박근혜 최순실 비선실세 또는 관계자가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아프리카TV의 주장대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저작권단체는 큰 손해를 보고 아프리카TV는 큰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아프리카TV는 방송이 아니며 통신 서비스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의혹이에요. 제가 인터넷 방송을 대한민국에서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7년 7월 19일이면 19주년이에요. 지나면 20년 차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터넷 방송을 PC통신 때부터 했었는데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안민석 의원이 이제 제보를 받아가지고 폭로를 했었는데 왜 아프리카TV를 방송이라고 우기고 아프리카TV 문체부가 갑자기 아프리카TV를 유권 해석을 방송으로 해야 되느냐. 근데 나중에 조윤선 장관이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아프리카TV는 방송이 아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근거자료로 세계일보 2016년 11월 16일 기사를 제출했는데요. 문학의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 씨의 입김으로 청와대가 저작권법 해석에서 아프리카TV에 유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16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16년 11월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아프리카TV를 방송이라 해석하는데 여기에 차은택이 등장한다며 차은택에게 박모 씨가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해야 한다고 의뢰하고 차은택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이를 전달, 수석이 문체부에 지시해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인정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이렇게 했을 경우 저작권 신탁업체인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아프리카TV로부터 미납금 33억 원이 아닌
2억 5천만 원만 받는다며 음산협 신입 회장 당선인이 말을 듣지 않자 청와대에서 신임 회장의 당선을 승인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언급한 박모 씨는 2000년대 중반 가요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소속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차 씨에게 맡겨 크게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33억 원을 한국음반산업협회에 아프리카 TV가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연장 계약을 안 했습니다. 소송 중인데 서로 33억 원을 줘야 되는데 통신업체면 디지털 음원료를 그게 만약에 방송으로 인정되면 2억 5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작년 아프리카 TV의 2016년 아프리카 TV의 총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한번 검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엄청난 겁니다. 33억 원이면. 그러면 33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만 내면 된다면은 그러면 30억 5천만 원만을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한국음반산업협회에 저작권 위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작권자가. 음반 관련된 업체들이. 근데 33억 원을 받아야 될 거를 2억 5천만 원만. 이거는 분명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33억 원을 줘야 되는데 2억 5천만 원만 내야 된다고 그러면 자,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문화체육부에서 재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할 때 방송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19년째 인터넷 방송 한 사람도 이게 통신 서비스인데 아프리카 TV가 KBS, MBC, SBS 같은 지상파입니까? 아니면 JTBC, TV조선, 채널A, MBN 같은 종편입니까? 아니면 케이블 채널입니까? 도대체 뭔데 자기들도 네이버 TV나 카카오 TV나 팝콘 TV나 다른 업체들처럼 똑같이 인터넷 서비스인데 인터넷 방송 통신 서비스인데 자기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방송이라고 우기는 겁니까? 안 의원이 이날 의혹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 녹음에 따르면 음산협 서희덕 당선인이 지난번에 X국장이 X한테 청와대에서 나 승인 내주지 말라고 한 말 누구한테 한 적 있나요? 라고 묻자 문체부 고위관료는 아니요 없어요 라고 답한다. 이 고위관료는 이어 BH에서 회장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요. BH가 등장을 합니다. 이 녹취록을 이제 안 의원이 입수를 해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그렇게 예민한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다. 서당선인은 지난 2월 음산협 회장으로 선출됐으나 문체부가 2달 뒤 피선거권 없음 등으로 이유로 임원 승인을 반려했다. 양측은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이거 행정소에서 1심에서 패소를 하긴 했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팩트가 이 서 당선인이 자격이 안 되긴 해요. 근데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자격되는 사람들이 총리하고 장관하고 낙하산으로 내려온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혀 2개월 동안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서 당선인이 반대하니까 방송 아니다 아프리카 TV 그렇게 계약 못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2개월 뒤에 자격이 안 된다 라고 승인을 했다가 반려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대부분 그 사람의 후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전에 하는 거죠. 그쵸? 근데 당선되고 2개월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이 서 당선인이 이 아프리카 TV와의 그 계약에서 방송이 아니지 않냐 이거는 디지털 음원으로 봐야 되지 않냐 디지털 음원 전송으로 그렇게 주장하니까 갑자기 자격이 안 된다면서 반려를 해버립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아프리카 TV가 방송에 해당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이에 따라 아프리카 TV가 지출할 저작권 보상금이 수십억 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음산협에 따르면 아프리카 TV가 저작권법상 디지털 음원 송신에 해당할 경우 내는 저작권 보상금이 100원이라면 방송일 경우 7.5원으로 떨어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TV가 누가 KBS, JTBC 같은 방송이에요? 만약에 아프리카 TV가 방송이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송으로 분류가 돼야 됩니다. 얼마나 빡세게 방송 분야는 심의를 하는데요. 그리고 방송 분야는요.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업을. 그럼 아프리카 TV가 방송통신위에 그 허가를 받은 방송업체예요?
이거 누가 봐도 의심이 있는데 왜 의심이 안 간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 TV는 BJ의 방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별풍선, 골드 아이템 등 매출에 대해 음악 저작권 이용료를 내고 있다. 음산협 측은 아프리카 TV를 문체부 요구대로 방송으로 계약하면 2009년에서 2013년 미지급한 보상금 30여 원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매년 15여 원씩을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한다. 학계에서는 아프리카 TV와 같은 인터넷 방송을 저작권법상 방송, 전송, 디지털 음성송신 기타의 공중송신 중 무엇으로 볼지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개소리예요. 학계가 어딨어요. 인터넷 방송에 학계가 어딨냐고. 이거 새우 젓가는 소리지. 내가 전문가야. 이 씨발라 먹을 수박 18개 통 같은 인간들아, 사기치고 있어. 문체부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미 2013년 5월에 음산협에서 먼저 방송물 실시간 웹캐스팅 서비스와 관련해 유권 해석을 요청해 방송에 해당된다고 회신했다며 올해 갑자기 방송으로 유권 해석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 당선인에 대한 임원 승인을 반려한 것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 회장이 39 종합미디어의 정관 규정에 어긋나는 공동대표로서 피선거권이 없어서이고, 추가로 서 당선인이 과거 음산협 회장 재직 기간 중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외압설 일축했다. 그러면 후보자로 나왔을 때 이거를 결격 사유를 체크를 했어야지. 2개월 동안 샤더 미키마우스 하다가 이 서 당선인이 이 아프리카 TV 저작권 관련해서 방송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니까 갑자기 반려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낙하산으로 자격 안 되는 사람들 여기다가 다 뭐 이 서 당선인뿐만이야? 다 낙하산으로 내려와 놓고는 갑자기 2달 이후에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 자체가 웃긴다는 거죠. 차 씨와 연루 의혹이 제기된 박 씨는 차 감독과 뮤직비디오를 찍은 건 사실이나 안 본 지가 8, 9년이나 됐다며 아프리카 TV에서 문희애와 음산협 직원을 연결해준 일밖에 없고 그 후로는 양측이 알아서 저작권 계약을 했다고 해명했다. 근데 그리고 추가 자료를 또 봐야 되는데 그 어제 잠깐 소개했던 기사를 보면 되는데 더 팩트죠. 더 팩트 인터넷 매체 더 팩트의 2016년 작년 11월 23일 기사를 보면 되는데 자, 이게 요것만 이제 보면 돼요. 저작권법상 디지털 음원 송신에 해당될 경우 저작권 보상금이 100원인데 방송으로 분류되면 7.5원이다. 이러고 된 것이고, 돈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건데 이게 수십억이 여기에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문체부 2013년 방송에 해당한다고 유권 해석했는데 2016년 조윤선 장관은 방송이 아니다. 이거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 치고 자빠졌어? 예비용을 하고 자빠졌어. 자, 이런 갈등이 불거진 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지난 9월 국회 질의 응답을 통해 작년입니다. 작년 9월 현재 방송법상 아프리카 TV는 방송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디지털 음원 송신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 TV가 방송이라면 왜 이제 와서 왜 굳이 법 개정을 준비하나. 이런 앞뒤가 안 되는 상황들이 최순실 차은택 게이트를 계기로 하나둘씩 불거져 나오고 있다. 아이고야, 지금 이 순간 전북현대 올레님과 함께 히릿! 네, 전북현대 올렐레님께서 팝콘 1000개를 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토요일 코너 확정! 지금 며칠 만에 사전 오기인가요? 그래서 내일 코너도 확정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코너 확정. 네, 토요일 코너 나 아까 이거 적었는데 이거 어디 갔지? 뭐지 이거? 아까 적었는데? 잠깐만요. 전북 잠깐만요. 저기 적어드려야 되는 또 안 적어드려요. 전북 현대 55 렐레님 10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파이어 에그님께서 300개 100개가 누구셨지? 그거 찾아야 되는데 그거 좀 하고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코너도 확정 신천지 가겠네. 알겠고요. 자,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거 의심 가죠? 확실하게 의심 갑니다. 자, 디지털 음원 송신이면은 100원을 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방송이라고 하고 문체부가 생뚱맞게 방송으로 유권 해석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아프리카 TV는 그렇게 다시 재계약을 하면 매년 15억 원씩 한국 음반 산업협회 손해를 봐야 돼요. 거기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도 똑같이 손해를 봅니다. 거기도 지금 재계약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윤선 장관이 아프리카 TV는 방송법으로 방송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수장이. 근데 법을 개정하고 있답니다. 아프리카 TV를 위해서인가요? 이거는 특검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안 되겠네? 자,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고요. 저작권료 관련된 특검에 고발된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고발 내용입니다. 나항입니다. 2015년 상반기부터 아프리카 TV와 같은 실시간 개인 방송을 심의하기 시작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탈법, 편법, 청소년 유해 콘텐츠 방송을 진행하는 아프리카 TV 인기 BJ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재 처분을 내린 경우에도 아프리카 TV에서 제대로 시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으며 제재 처분을 내리지 않아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사실상 자율규제를 권장하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압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프리카 TV 파트너 BJ 철구는 여중생 성폭행 살인범 김필태 퍼포먼스, 중학생 간장 샤워, 고안 노출, 포르노 노출, 여성 비하, 장애인 비하 등 수많은 불법 및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소재로 방송하고 있으나 인기가 많고 많은 수익을 얻게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아프리카 TV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방심위는 오랜 기간 방치하고 있습니다. 요거 수사 두 번째 의뢰한 내용이고요. 다항입니다. 세 번째, 아프리카 TV에서 인기 남성 BJ들의 군입대 의혹에 대해 병무청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조사해 주십시오. 개그맨 최고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는데 다녀왔다고 2번이나 거짓말을 했고 예비역에 대해 삼촌교육대와 말동을 거론하면서 비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몰래 병무청을 상대로 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1심, 2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병무청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신체검사, 심리검사를 진행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하는 등 의문점이 많습니다. 또한 공익이었던 BJ 창현은 생계곤란으로 속이고 영리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는데 페이스북에 자살 퍼포먼스를 한 뒤 공익근무를 하지 않은 점, BJ 은우는 공익근무를 하면서 근무지 이탈 이외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난 뒤 공익근무를 계속하고 있지 않은 점, BJ 철구는 30살이 다 될 때까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군입대가 연기된 점 등 인기 BJ들에 대한 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병무청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대응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추가 관련 자료는 고발인 조사 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발인 첨부 자료 세계일보 기사 더팩트 기사 2017년 1월 13일 고발인 시민단체 클린뉴시시 대표 유영기 박영수 특별검사 앞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장과 첨부 자료를 제출했고 나중에 혹시 특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와라. 그럼 제가 영광되게도 역사의 현장에 검사님과 박영수 특별검사님이나 특검부 분들급은 못 만나겠지만 그래도 거기 수사팀 윤석열 팀장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요게 접수증입니다. 네, 접수증. 나중에 이거 스캔해가지고 클린뉴시 게시판에 올려둘 거니까요. 유신을 고소해도, 유신을 협박해도 유신의 진실을 알기 위한 정의를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제 이제 0시가 지났으니까 어제였죠. 1월 13일 저희가 11시 좀 넘어서 출발을 했고요. 이제 도착을 해서 날씨가 너무 추운 겁니다. 찬바람을 불고. 그래서 그 입구 쪽만 알아보고 예전에 구 솔로몬 저축은행 그쪽 건물인데 가서 보니까 뭐 기자분들이 앞에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중계차
YTN하고 그 또 지상파 중계차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페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4시 좀 넘어가지고 4시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이재용 탔던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17, 18, 19층 17, 18, 19층만 가는 거. 그리고 이제 14층에 기자실이 있고요. 그 특검보가 항상 이렇게 브리핑하는 거잖아요. 브리핑룸. 거기가 저 엄청 넓습니다. 거기가 16층이에요. 14층, 14층에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이재용이 탔던 그 특검 전용 엘리베이터 타면 혹시나 혹시라도 또 기자들이 막 달라붙을까봐 고래에서 이제 일반 그 다른 층에서 사용하는 걸 타고 16층으로 올라갔습니까? 안 눌러져요. 일반이 타는 거는 17, 18, 19층이 아예 안 눌러집니다. 그 전용 엘리베이터만 거기에 서고, 그러니까 다른 방문자나 그런 그 외부 루트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단은 다 통제합니다. 계단은 다 이 패스카드가 있어야 들어올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16층 닫혀 있었죠. 16층을 딱 갔는데 직원 한 분이 나오는 거야. 마침 나를 영접하기 위한 거죠. 예. 이 신의 계시예요. 신의 계시로 직원분이 이제 담배를 피러 나오시나 계단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그 복돌림하고 쑥 들어갔죠. 쑥 들어오니까 거기 이제 경비를 하고 계시는 아저씨가 어머나 니신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고발하러 왔슈. 그랬더니 그라이유 그러면서 그 문서 접수실은 17층이 아니라 18층이다. 보니까 17층은 사무만 보는 곳이고 18층은 이제 검사분들 공간이나 이제 문서 접수하는 그 세타. 그다음에 이제 19층에서 그 이제 그 이화여대 학장 저는 말입니다. 그 김신영 닮은 양반이 이제 거기서 눈썹 밀고 이제 19층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안내 너무나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올라가십시오 하고 이제 계단을 이렇게 눌러 주시더라고요. 올라가시래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더니 거기도 역시 또 경비 아저씨가 누구요? 고발장이요. 그랬더니 기다리시오. 박명록 적으시오. 적었죠. 근데 마침 이제 바로 이게 무전기를 하니까 그 여성분이 나 화장실 갔다가 이제 복돌림이 욕심이 있어요. 나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을 했죠. 같이 들어갈까 혼자 들어갈까. 근데 그 경비 아저씨는 혼자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워낙 외모가 아시잖아요. 외모가 이제 이거 뭐 박보겸 정도 되니까 이렇게 빛나는 사람은 혼자 들어가야 된다라는 속마음을 제가 읽은 거죠. 그래서 18층 이제 그 문이 이제 그 여직원분이 띡 하니까 슉 열리면서 문이 열리네요. 그래서 가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딱 이제 스케치를 했죠. 사진 촬영을 못 하니까. 오른쪽 가니까 오른쪽 첫 사무실이 문서 접수실이더라고요. 뭐 고발장이라든가 증거 자료라든가. 그래서 딱딱딱 들어갔더니 여직원 한 분이 이제 편하게 있으려다가 이제 딱 하고 이제 칸막이 저쪽에 한 분이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계시고 딱 앉으시니 유영기 씨? 조용히 접수증을 이제 자료 정리를 하고 도장을 찍고 이제 요거를 이제 만들어서 주고 그러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드렸더니 와가지고 문을 딱 문 열리는 거 누르는 게 아니라 찍어야 돼. 찍 하면 딱 왔죠. 그러니까 우리 또 이 클린 UCC 또 이 먹돌림 그 상황에서 경비 아저씨와 토크쇼를 한 거죠. 토크쇼를 해가지고 이재용이 그 6천원짜리 도시락과 짜장면을 먹었다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거는 그냥 이재용이 시킨 게 아니라
그 이제 그 증인으로 와가지고 이제 철야로 하면은 시켜준대요. 그냥 도시락을 시켜준다든지 짜장면을 시켜준다든지 뭐 이렇게 시켜주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했다라는 또 에피소드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내려와서 이제 14층에 있는 기자 브리핑룸에 갔는데 엄청나게 넓어요. 막 기자분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냥 낚싯대 딱 하면 한 분씩 이제 걸려 들어올 정도로 뉴스 커뮤니티 유영기 기자도 좀 앉아가지고 좀 폼을 잡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 이제 그날 어제 시민단체 대표로 간 거니까 클린 UCC. 그래서 그 이제 인증샷을 잠깐만요. 인증샷은 요거지요. 네, 요게 이제 이재용이 탔던 사진 이재용이 이제 화살표 있죠? 특별검사 사무실. 그 옆에가 이재용이 탔던 그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요 사진 일단 인터넷상에 다 공개할 거니까. 근데 옆에 이제 기자분들이 이제 죽치고 이제 거기다가 카메라 놓고 이제 누가 들어가나. 저희도 이제 힐끗 보더라고요. 근데 일반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이제 속였죠. 완전하게. 저희가 이제 만약에 딱 이렇게 들고 아장아장 그 특검 전용 엘리베이터로 갔으면 이제 사람들이 무슨 일이죠? 아빠가 왜 가지요? 그래서 질문을 해봤는데 조용히 좀 저희는 갔다 오려고 그래서 인증샷을 자 이렇게 공개를 했고 그래서 14층 기자실에서 좀 촬영을 하다가 인증 좀 샷도 좀 찍고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제 잘 갔다 왔습니다. 아침에 눈이 내리고 많이 추워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1인 시위나 이런 것들은 특검 업무에 방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박사모분들이 항상 거기서 1인 시위를 했다고 그러는데 추우니까 이분들이 출근을 안 했네. 출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박사모도 너무나 아주 추우면 출근을 하기 어렵다라는 걸 또 이제 저희가 사실을 했고 확인을 했고 아무튼 그 분당선 때문에 저희가 아주 편하게 갔습니다. 원래 이제 가려면은 부천시청역 7호선 부천시청역에 타고 온수까지 가서 1호선으로 갈아타고 신도림에서 또 2호선으로 갈아타고 선릉역까지 갔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그 7호선 쭉 타고 가다가 강남구청역에서 분당선 갈아타면 두 정거장만 가면 되더라고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번 특별검사의 고발건의 핵심은 뭐냐? 이 저작권법상의 아프리카 TV를 디지털 음원 송신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방송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근데 문체부에서 방송으로 계속 유권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박근혜 임기 중에. 의심이 가죠? 의심이 가죠? 쏙쏙 들어오죠? 똥찜, 느낌이 들어오죠? 예. 자, 뭔가 구리다는 얘기예요. 왜 아프리카 TV보다 규모가 훨씬 큰 카카오 TV 다음 TV 팟이나 무슨 그렇게 말하면 뭐 해외 업자인 트위치 TV나 유튜브도 다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근데 이거를 아프리카 TV만 방송으로 계약을 하게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거죠. 디지털 음악 송신이면은 한 건당 100원인데 이게 방송으로 나가면은 7.5원입니다. 그러면 매년 다시 그 계약을 하게 되면 15억 원씩 손해를 보는데 그 손해를 보는 만큼 아프리카 TV는 뭐죠? 이익을 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 다른 그 반박을 하면서 야, 차은택이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보다 이전이다. 문체부가 그 방송으로 이렇게 유권 해석한 게 그 전에 누가 있었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순실이 아줌마가 거기 있었다는 얘기죠. 이미 차은택이 있기 전에 한 30년 가까이 박근혜 여자 순실이가 이미 있었다는 얘기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나중에 최순실이 이제 필요해가지고 차은택을 이제 포섭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끊기면 다시 재접속을 하세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됐다 해서 저희가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분명히 이제 안민석 의원도 폭로를 했고 저희는 이제 그런 보도 자료나 이걸 근거로 제가 또 19년 차 인터넷 방송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증인으로 나갈 수도 있고 어떻게 아프리카 TV가 방송이냐? KBS, MBC, JTBC 같은 방송이 아니다. 나 같은 19년째 인터넷 방송 전문가도
아프리카 TV를 방송으로 규정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이 저작권법과 방송법, 법과 법이 충돌할 수는 없다. 애초에 저작권법이나 방송 관련된 법에서도 아프리카 TV는 방송이 아니다. 그러면 뉴미디어, 인터넷 방송도 방송으로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아프리카 TV만 특별 대상이 되느냐?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그 디지털 음악 송신 관련된 법안을 개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정을 하게 되면 인터넷 방송 미디어에 대해서 방송에 포함시키거나 변경을 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그게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아프리카 TV만 그 혜택을 받느냐는 얘기죠. 이건 정말 잘못된 얘기고, 뭐 차은택과 이 의혹의 진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압수수색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이제 3가지 이유로 고발을 했고, 나중에 만약에 특검팀에서 뭐 고발인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서 받아야죠. 예, 받으라면 받겠어요. 받으라면 받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여기서 아프리카 TV에 또 뻘짓거리를 하나 또 가겠습니다. 클린유시 캠페인 한 사람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쫓아내놓고는 뭘 한다? 에? 자기들이 뭘 한다? 뭘 하겠다? 뭘 한다 그랬죠? 아프리카 TV가 어디 갔지? 뭐 있었는데 없어졌네? 뭘 한다고 했냐면, 글을 잘 다른 데다 걸었나? 아프리카 TV가 또 이제 뭐 그 개인 방송 관련된 입법이나 요런 이제 개인 방송 규제법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또 수작을 부립니다. 어떤 수작을 부린다? 기사가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가? 기사 여기 있네요. 아프리카 TV가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교수, 시민 등 외부인상으로 구성된 모니터링을 조직하겠다. 단을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친한 교수님이나 시민단체 관계자 몇 명 데려다가 아유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요. 지랄하고 자빠졌죠. 아프리카 TV 공지사항 가면 맨날 있습니다. 청소년을 뭐 위해서 뭐 클린 캠페인을 하겠다. 뭐 음란물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 지랄하고 자빠졌다는 얘기죠. 예? 그 써놓고 어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80명이 넘게 모니터링 요원이 있다고 하는데 요 기사에는 50명이래요. 내부 운영자가. 모니터링단이. 서울경제 1월 12일 기사인데요. 12일 업계에 따르면 아프리카 TV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조직을 운영키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아프리카 TV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교수나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감시단을 꾸리는 것을 계획 중이라며, 방송사 등 전통 미디어사들이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운영 시기는 올 하반기쯤이며 구성인원 등을 정해지지 않았다. 자, 저게 객관적이라면 저게 누가 들어가야 된다? 그쵸? 김보겸 닮은 특검 갔다 온 유신이 해야 되겠죠? 유신이 저기에 들어가면 공정하구나. 아프리카 TV 서수길 대표가 사람이 됐구나. 근데 거기다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 좋구만 오케이 캐시백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자리나 차지하고 그냥 차나 마시고 밥이나 먹고 가는 양반들을 앉혀놓으면 뭔 의미가 있느냐 얘기지.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 거를 속담으로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청자 저기 외부 감시단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유신을 넣어야 저게 100%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획 수작 떨고 있어요. 어디서 수작 부리고 있느냐? 수작도 온갖 수작, 개수작, 사부작, 지랄, 연병, 땜병 수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왜 안 하던 짓거리를 사부작하고 알랑방귀를 뽕뽕뽕 끼면서 외부 감시단을 만드다고 지랄 연병 리액션을 하고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바로 이게 아니냐.
올 상반기에 다음 TV팝과 카카오 TV가 통합하죠. 거대 카카오 TV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카카오 TV에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수작질을 한다는 건데, 자, 바로 네이버 TV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언제부터인지 유신이 말을 했지요. 네이버 TV가 나온다,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사람이 바로 유신이죠. 그리고 저 박원순 시장이 서울대 폐지하고 국립대를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 시켜가지고 한다는 것도 유신이 예언을 했었죠. 주장을요. 자, 네이버 TV가 드디어 개인 방송에 진출합니다. 인터넷 방송 기능을 장비한 네이버 TV. 지금까지 네이버 TV 캐스트, 그 다음에 V앱, 그 다음에 플레이 리그, 뭐 이렇게 해서 나눠서 했었는데, 그거를 합친 네이버 TV를 만들어냈죠. 만들어냈어. 그런 애들 만들어냈어. 네이버 TV로 통합해가지고 어플도 만들고 새롭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거죠. 네이버는 네이버 TV 캐스트 웹과 네이버 미디어 플레이어 앱의 브랜드명을 네이버 TV로 통합한다고 12일 날 밝혔다. 새로워진 네이버 TV 웹과 안드로이드 앱은 이날 오픈됐고, iOS 아이폰 앱은 오는 3월 개편된 버전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번 통합으로 모바일 사용성이 개선될 예정이다. 사용자들은 보다 향상된 기본 화질로 모바일에서도 영상을 즐길 수 있다. 또 모바일 웹에서도 앱 연결 없이 고화질 VOD 영상을 시청하고 재생 중 자유롭게 원하는 화질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모바일 웹에서는 고화질 영상을 시청할 경우 네이버 미디어 플레이어 앱을 별도 설치 후 실행해야 했으나 화질은 영상 진입 시에만 선택이 가능했다. 앱 사용 시에는 개인화된 기능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 사용자는 네이버 TV 앱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채널 영상들을 구독해 피드로 모아보고 실시간으로 알림도 받아볼 수 있다. 네이버는 사용자들이 방송 클립 이외에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즐길 수 있도록 웹드라마, 웹예능, 뷰티, 게임, 퀴즈 등 각 주체형 TV 콘텐츠도 강화한다. 네이버는 올해 안에 제휴사들이 편리하게 네이버 TV 채널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도구를 한 단계 더 간소화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TV 꽥! 아프리카 TV 꽥! 수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꽥! 자, 지금 카카오 TV, 다음 TV팝과 통합, 그 다음에 네이버도 널려있는 인터넷 미디어 다 통합, 네이버 TV 강력한 어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네이버 TV의 이 개편은 유튜브에게도 지장을 줄 겁니다. VOD도. 네이버가 웬만한 국내 미디어하고는 제휴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는 뭐 광고 보면 광고는 좀 보겠지만 아마 그것도 나올 거예요. 광고 스킵하는 것도 아마 유튜브 측처럼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제 네이버도 진출을 합니다. 또 V앱이 지금 많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 네이버 TV에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서비스를 또 제공할 수 있는 것까지 되기 때문에 많은 MCN이나 제작자들도 이제 네이버 캐스트로 눈몰려가 된다는 얘기죠. 자, 요런 소식이 있었고, 자, 또 하나의 소식이죠. 아프리카 TV가 경청 동지 붐붐붐 까르비켓 열받아 깜짝 놀라 나도 몰래 하늘을 번쩍 날아갈 거 유튜브에 슈퍼 채팅 서비스가 나온다. 실시간 스트림의 슈퍼 채팅 서비스. 슈퍼 채팅은 실시간 스트리밍 중에 팬과 크리에이터가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새로운 기능. 팬은 슈퍼 채팅을 구매하여 실시간 채팅 스트리밍 내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강조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요 수익 배분은 아직 안 나왔는데, 슈퍼 채팅 서비스가 일단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유료 아이템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TV처럼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슈퍼 채팅은 두 가지 면에서 다른 메시지보다 눈에 띈다. 슈퍼 채팅은 색상으로 강조. 슈퍼 채팅은 일정 시간 동안 티커의 고정. 슈퍼 채팅의 색상 티커에 고정되는 시간 최대 매니서지 길이는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그 후원 받는 거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유튜브가 그때 뭐 대도서관이 얘기했다시피 이제 개편이 돼가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는 거죠. 이제 후원 제도가 올 상반기 예정이라고 했는데 빨라질 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채팅에 유료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것은 결제 수단이 생긴다는 것이고 조만간 후원 제도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아프리카 TV는 꽥꽥 어떻게? 꽥꽥 네. 자, 카카오 TV 통합 꽥 네. 이렇게 그래서 꽥꽥 이렇게 이제 사방이 꽥꽥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도 이제 계속 개선이 된다는 내용이었고, 자 1부는 요점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였죠. 금요일날 박영수 특검의 아프리카 TV와 차은택 저작권료 의혹 그 고발장 제출 브리핑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소식들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잠시 후 2부에서 시청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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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